중년의 사랑, 키르케고르에게 길을 묻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중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따뜻한 지혜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 철학자의 유쾌한 사랑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진행자 순간의 지혜입니다. 중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묘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나요? 특히 중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땐 그저 뜨겁고 맹목적이었던 감정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물음이 가슴 한구석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몇십 년, 이제는 배우자가 가족을 넘어가고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랑은 분명 변합니다. 열정적인 불꽃이 사그라들고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 하지만 이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권태를 느끼고 설렘을 잃어버렸다고 한숨 쉬기도 합니다. 과연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다시 그때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아마 중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볼까 합니다. 바로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소렌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렵고 딱딱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 본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랑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키르케고르의 눈을 통해 중년의 사랑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함께 찾아보고 매일 다시 사랑에 빠지는 특별한 비법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키르케고르와 함께 떠나는 중년 사랑 특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젊음의 불꽃, 신미적 사랑의 덧 낭만, 영화 속 주인공을 꿈꾸던 시절. 자, 먼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사랑의 첫 단계를 살펴볼까요? 그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미적 단계입니다. 신미적 사랑?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운명적인 만남, 첫눈에 반하는 짜릿함, 밤새도록 이어지는 통화, 손만 스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설렘. 이 모든 것이 바로 신미적 사랑의 영역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불꽃 같은 사랑, 온 세상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황홀경, 그런 순간적인 감정의 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훈남훈녀에게 심장이 요동치는 경험, 첫 미팅에서 저 사람이다. 직감했던 순간, 이런 것들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젊은 시절 어떠셨나요? 아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람둥이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캐릭터가 이 신미적 사랑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고 한 관계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며 권태가 찾아오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모습들이요. 키르케고르는 이런 신미적 사랑을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감정이 뜨거울 때만 유효하고 그 감정이 식으면 바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오직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이 중요한 사랑이죠. 중년이 되어 이 젊은 날의 사랑을 떠올리면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때는 참 순수했지 하고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 그 뜨거웠던 불꽃을 그리워하며 지금 내 사랑은 왜 이렇게 밋밋할까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심미적 사랑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점에는 늘 뜨거운 감정, 즉 심미적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 심미적 사랑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미적 사랑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 불꽃처럼 타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넣어주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선택의 무게, 윤리적 사랑의 시작 결혼은 현실이야. 이 한마디의 의미, 자, 뜨거운 불꽃 같았던 심미적 사랑을 뒤로하고 이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두 번째 단계, 윤리적 사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바로 이 윤리적 사랑의 영역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결혼을 두고 사랑의 무덤이라고도 말하고 현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결혼은 심미적 사랑의 낭만과 설렘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사랑을 선택과 책임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더 이상 순간적인 감정이나 쾌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좋았던 배우자의 콧소리가 결혼 후에는 왜 저렇게 콧소리가 심해? 하는 잔소리로 변할 때가 있죠. 육아와 살림, 경제적인 문제, 시댁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아, 오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 지치고 힘들 때도 그래,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라고 서로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적 사랑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자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향한 매일의 선택을 통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 됩니다. 중년의 부부들은 이미 수많은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오셨을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밤새 고민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참고 양보하며 관계를 지켜냈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윤리적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젊은 날의 심미적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면 윤리적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고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저절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정성껏 지펴야 하는 모닥불인 셈이죠. 이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윤리적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 반복 속에 피어나는 깊이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되는 관계의 미학. 심미적 사랑에서 윤리적 사랑으로 넘어왔다면
이제 키르케고르가 사랑에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바로 반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루함, 권태, 똑같은 일상을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중년 부부의 삶은 어찌 보면 반복의 연속이죠. 아침에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저녁에 같은 소파에 앉아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주말에는 늘 가던 공원에 가는 것,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때로는 우리 관계에 신선함이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 반복을 단순히 지루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복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했죠. 키르케고르에게 반복은 되풀이가 아니라 재획득입니다. 즉,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 혹은 기존의 것에 새로운 의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된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묵직하고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기침 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을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꿰뚫어보죠. 이런 익숙함이 바로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재획득의 산물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모닝커피를 마시지만 어느 날 문득 배우자가 타주는 커피 한 잔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반복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무수한 반복적 경험들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대감이 단단해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될수록 깊은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늘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응축되어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반복을 통해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관계를 새롭게 선택한다면 그 반복은 결코 권태가 아니라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늘 먹던 집밥 앞에서 "아, 오늘도 고생했어" 라는 배우자의 한마디에서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반복 속에 숨겨진 사랑의 보석을 발견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중년의 특권입니다. 중년의 사랑, 불안과 절망을 넘어 빈 둥지 증후군부터 갱년기까지 사랑의 세 번째 단계, 윤리적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또 다른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안과 절망입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웬 불안과 절망?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 감정들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중년의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며 찾아오는 빈 둥지 증후군, 갱년기로 인한 배우자와의 호르몬 변화와 감정 기복, 부모님의 건강 문제,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부부관계에 알게 모르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존재론적 불안을 느끼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불안과 절망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절망의 심연에서 우리는 삶의 유한성과 마주하고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갱년기 변덕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 자녀들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나갈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안과 절망을 이겨내고 사랑을 재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문득 배우자가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요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와 의미로 다가오는지 중년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 겪어온 고난과 그 속에서 다져진 깊은 유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사랑은 편안함만을 주는 달콤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용기를 요구하는 실존적 선택이자 불안과 절망을 기꺼이 감내하며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중년의 사랑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안과 절망의 파도를 함께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빛나는 진주처럼 귀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오늘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나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배우자와 함께 마주보세요. 어쩌면 그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웃 사랑, 종교적 사랑의 확장날을 넘어 우리를 위한 사랑. 키르케고르의 철학에서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미적 사랑에서 윤리적 사랑으로, 그리고 이 불안과 절망을 넘어선 곳에 그는 종교적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를 제시합니다. 종교적 사랑, 이름만 들으면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종교적 사랑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이웃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에 가깝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삶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때가 옵니다.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종교적 사랑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만의 행복을 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종교적 사랑의 발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부부,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는 멘토링 활동, 혹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더 큰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더 큰 선을 위해 마음을 합치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사랑을 더욱 깊이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지혜와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키르케고르의 이웃 사랑은 바로 이러한 중년의 성숙한 사랑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넓은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 매일 다시 쓰는 러브 스토리. 자, 이제 키르케고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키르케고르의 철학을 빌려 사랑의 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불꽃이었던 심미적 사랑에서 출발하여 선택과 책임이라는 무게를 지닌 윤리적 사랑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불안과 절망을 넘어 이웃 사랑까지 확장되는 여정이었죠. 키르케고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랑이 단순히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고 노력하며 재획득해야 하는 실존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은 이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깊고 복합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웠던 기억을 간직한 채 매일매일 배우자를 향해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용기,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 그리고 삶의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헌신. 이 모든 것이 중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사랑은 한 번에 완결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였죠. 마치 매일 아침 해가 뜨듯 우리의 사랑도 매일 새롭게 떠올라야 합니다. 설렘이 사라졌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더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 매일 듣는 잔소리 속에서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밥상 위에 반찬 하나, 퇴근 후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사랑은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고 당신의 러브스토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키르케고르는 사랑은 고통스러운 선택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선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매일매일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키르케고르와 함께 떠난 중년의 사랑 탐험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철학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정답이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 여정을 좀 더 현명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나침반을 얻었습니다. 오늘 배우신 선택, 반복, 그리고 불안을 넘어선 용기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서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불꽃이 타오를지도 모르죠. 저희 철학자의 유쾌한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철학적, 심리학적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늘 응원하며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